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조차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전통시장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도서관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나 무인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조금 뒤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선거구는 결국 무더기식으로 쪼개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을 유지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 이후로 새로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터미널과 철도 등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원주 아파트 단지 주민 7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량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선군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없고 다른 지역 확진자가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주요 관광지와 시장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다음 달까지 축제도 열리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레일바이크 100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찾는 사람이 아예 끊겼습니다. 오늘 두 팀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이용객은 304명. 지난해 같은 기간 3,292명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방역하고 시설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늘지 않아 걱정입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저희 직원들은 레일바이크 방역과 시설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정선 레일바이크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 민박집과 음식점 등은 영업을 하는 곳보다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한 두어 달 가까이 아예 손님도 없고 와서 그냥 문만 열어놓고 난방비 나가니까 어떨 때는 문도 안 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5일장을 열지 않은 이후 시장이란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곳 정선 아리랑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월세라도 벌어보려고 문을 열어보지만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생활비는 어떻게 됐든 집세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죠. 상가들이. 세입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3, 4월 봄축제도 취소돼 주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역축제에 내다 팔려고 조청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젠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그때 되면 농사철이라서 씨앗 심느라 바쁘기 때문에 미리 해놓자 안 바쁠 때. 그래가지고 코로나인지 그것 때문에 중단됐다 딱 연락을 받으니 이거 팔지는 못하고 큰일 났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나가지도 않은 곳이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학병원은 물론 여건이 열악한 지방 거점 의료원에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의사들도 진단부터 퇴원 절차까지 처음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원도 의료진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강릉과 속초, 원주 등 곳곳에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대학병원은 물론 지방의료원으로도 속속 환자의 입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감염병 전문의는 6명뿐. 그마저도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자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를 시작한 강원대학교 병원이 나섰습니다.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원 등 7개 병원의 의료진 15명을 모아 단체 대화방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연락처를 취합해서 대화방을 개설하게 됐고요. 실제 개설된 대화방의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방호복을 입는 방법이나 검체 채취 방법 등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
의사들도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긴 마찬가지. 가장 두려운 거는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도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치료약물이 확실하게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임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태죠. 음압 병상수에 따라 환자들이 나누어지다 보니 의료진들은 환자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을 대화방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떤 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퇴원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료진 감염 시 조치 방법 등 궁금증과 진료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좀 생소하고 위중하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나 학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던 이러한 새로운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동 대처하고. 이러한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에 강릉의료원에서는 최근 환자 3명이 퇴원했고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았지만 다양한 도서 대출 서비스가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전 9시 승합차 트렁크에 책 꾸러미들을 옮겨 싣고 차를 달려 작은 도서관에 도착해 예약된 책을 내려놓습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책 바구니에도 주민들이 신청한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까지 임시로 문을 닫은 가운데 도서관 휴관이 길어지면서 구석구석 도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책 대여를 신청하고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책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시작 첫날에만 1,500건의 대여 신청이 접수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책들을 모아놓은 자료실에서 훈증 소독을 실시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좀 우울감을 조금 저희가 책을 통해서 조금 좀 감소를 좀 시키고자. 동해시는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곡동 주민센터, 공영 버스터미널 2곳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기가 있는데 신간 위주로 400권씩 들어있습니다. 도서관 회원들은 1인당 2권씩 24시간 언제든 빌릴 수 있고 반납도 빌린 기계에서 하면 됩니다. 동해시는 매일 주변을 소독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스마트 도서관에서 꼭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 기간은 똑같이 14일입니다. 모바일 기기나 PC로 전자책을 빌려보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도서관 휴관 기간 통합 전자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1인당 5권에서 10권으로 늘렸습니다. 영어 도서관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하고 각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시기 틈새 도서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4.15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획정위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오늘 밤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춘천 선거구가 누더기식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과 춘천시의원, 춘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회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천 지역구 보장하라! 어제는 김진태 의원과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를 성토했습니다. 동량은 못출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야가 지역별 의석수와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자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자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춘천 분구와 6개 시군 통합 초대형 선거구 탄생, 모든 선거구의 연쇄 이동이 이 안의 핵심. 국회는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했습니다. 획정위가 춘천 분구 뒤 다른 인접 지역과의 통합이나 춘천 일부 지역 분할 뒤 인접 지역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춘천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도내 시민사회단체, 일반 유권자들까지
중앙 정치권의 강원 홀드에 깊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획정안을 넘겨받아 오늘 밤 9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전에 안건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은 한 번만 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는 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대와 한림대 등 중국인 유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양성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도 연세대 미래캠퍼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중국과 일본, 베트남 유학생 66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선별 진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일 강릉에서는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학 연기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이 연장되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2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1,652명, 초등 940명 등 2,592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신청 때보다 13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2차 긴급 돌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됩니다. 암으로 숨진 90세 여성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경북 봉화 해성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4일 위암으로 숨진 90세 여성이 태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중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아들과 며느리, 장례 지도사, 운구사 등 5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검사는 봉화 해성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이 보건소에 신고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원랜드 휴업 기간이 오는 16일 오전 6시까지 연장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3일부터 카지노 영업장을 휴장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리조트와 연회장까지 확대해 거의 모든 시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의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매출 손실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고한 사북 일대 상점들도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9일부터 부서별로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30분 단위로 나누고 퇴근 시간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연 근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인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강릉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됩니다.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33번과 234번 버스 등 5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며 나머지 23개 노선은 평소보다 1회에서 9회까지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강릉 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의 수익금은 이달 초 기준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동부 보훈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삼척과 속초, 영월 지역 보훈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인 삼척과 속초, 영월 의료원이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보훈가족들이 위탁병원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해당 지역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전담병원 해제일로부터 열흘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작은 영화관들이 임시 휴관을 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